안녕하세요. 지난 8월 6일 벨뷰 시청에서 열린 빌더스 라운지 네 번째 모임 영상입니다. 빌더스 라운지는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누구나 AI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내가 만든 앱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을 직접 써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이 모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날 모임에서 김성수님의 발표만 따로 편집한 거예요.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바이브 코딩을 만나서 오래 품어오신 세계관을 앱으로 실현해보신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나서 이 앱이나 빌더이신 김성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빌더스 라운지 커뮤니티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만든 사람에게 직접 닿는 피드백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커뮤니티에 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쪽 Continue in the browser를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고추 창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끝! 여기까지가 고비 스페이스 가입이에요. 가입이 끝나셨으면 아까 그 QR을 다시 찍고 이번엔 오픈 인더 고비 앱을 눌러주세요. 처음이신 분은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앱을 설치하고 방금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보여요. 왼쪽 위 홈을 누르면 창발 스페이스가 있고 창발을 선택하시면 빌더스 라운지 채널이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인사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컴퓨터 브라우저로 오시려면 이 주소로 오시면 돼요. 두 링크 모두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좋은 빌더는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성수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그 메인 스피커 김성수님 발표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김성수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창발 통해서 빌더스 라운지를 알게 되고, 창수님 알게 되고, 오늘 참여 안 하셨는데 김진영님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되고,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게 됐는데, 주로 개발자들이 모이셔서 대화하면은 비개발자들은 여기 내가 왜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듣다 보고 공부하다 보면 어디 재밌다. 이제 이걸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코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걸 갖고 그래서 제목을 생각해 보다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좋다 뭐 이렇게 지난번 모임 때 한마디씩 던지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갖고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 용기를 좀 가지고 저 하면서 이분들은 비개발자들이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세계에 와서 개발해 나가는 게 되게 신기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개발자들과 IT 그룹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좀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발표와 강의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지만 아닌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약간은 우리 식으로 하면 간증 고백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이브 코딩 이후의 시대, 기술과 세계관의 연합으로 탄생한 헤브론 가이드. 마치 형님도 개발자 아니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실 저도 30년 정도 IT 쪽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그 정석 접근을 안 하면서도 앱을 잘 개발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김성수님 발표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성수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커리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성격 자체가 한 가지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PhD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이제 논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헤브론 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사업을 헤브론 플랫폼 LLC를 워싱턴주에 신고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창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저는 혼자 이제 바이브 코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무슨 IT 배경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개발자나 뭐 이렇게 들어오라 해서 그러면 거기 창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창발 들어오려고 찾았어요. 그래서 차려갖고 시작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금방 소개한 것처럼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자입니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쓸게요. 제가 바이브 코딩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발자
개발자들 앞에서 조금 뻔뻔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코딩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드라고 하는 걸 잘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관을 붙들고 살다가 실제로 나온 어떤 세계관을 현실 속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헤브론 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저의 소개에 대해서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창수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이 회원들에게 목표 활동을 하시는 김성수님은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외한인 정착 커뮤니티 플랫폼 헤브론 가이드를 만드셨습니다. 바이코딩 시대에 비개발자로서 어떤 의도로 프로덕트를 기획했고 어떤 방식으로 빌더를 진행했으며 빌더 이후에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개발자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뭘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죠. 근데 코드를 모르던 목회자가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흥미스럽게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왜 만들었나,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나눌 텐데요. 여기 보면 제가 제목에 바이코딩 이후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거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딩의 벽이 이전에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좋고 훈련된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일반 사람들은 뭐 엄두도 안 나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 바이코딩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걸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노인까지 심지어 또 여자 남자 갈 거 없이 어떤 사람도 같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만 있다면 그런 좀 현실 문화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경쟁을 더 치열해지고 이전에 없던 어떤 문제들도 함께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니까 폭증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류 안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억이 넘는데요. 이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요, 이 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착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만약에 악이 앞서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서 인류의 생태계를 선한 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바꿔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대를 선제적으로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시대에 내놓는 답은 헤브론 가이드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좀 간단히 먼저 소개한 것이고요. 이 전제를 깔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25년 전 2001년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시애틀에 온 사람이에요. 25년 전에. 저에게는 태어나서 머리털 나서 진짜 처음 도착한 시애틀이죠. 정착을 하기 위해서 좀 아는 사람, 가까운 교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같이 좀 사역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을 닫고 열어놓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저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굉장히 갈급한 시간이었을 때 차라리 어떤 기도 장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파트에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매니저분에게 부탁했는데 그분은 타이완 출신 불교인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빈 아파트가 있는데 싱글 아파트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너한테만 줄게. 그래서 저한테 그 싱글 아파트 키를 무상으로 줬어요. 그리고 기도터를 주는데 그걸 제가 6개월 동안 대가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 갈급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큰 환대를 경험한 거고 저는 솔직하게 지금도 그분의 그 처음 열쇠 줬을 때를 잊지를 못해요. 감동이 너무 커.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그럴수록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싱글 키를 줬을까?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참 좋았겠다. 근데 이런 생각 이후에 나오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교회 개척자로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환대에 이끌려서 내가 불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만큼 환대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리 이런 어떤 이념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손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대를 경험한 이후에 이 환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나갔죠. 근데 오늘 내가 개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개발자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만들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 필요를 알 때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지게 되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데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게 환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의 세계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지만 좀 넘어가면 제가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이민자들 도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갖게 되는 벽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주자,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언어벽, 큰 벽들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헤브론 가이드입니다. 근데 헤브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여기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렌즈잖아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친절, 하스피탈리티 하니까 환영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신이 인간에게 오셔서 성육신,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이해하는 신적인 환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보면 25장에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공항에 갔을 때 막연했던 아무도 환영받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의 그 감정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왔을 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해 줬던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생각해서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핵심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가장 낮은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해준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일단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대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도 서로 이렇게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해주고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반갑게 손을 내밀어주고 하면 분위기가 벌써 같이 닫혔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도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환대자가 서로 대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냐 하는 그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로는 가져오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곧 제품의 스펙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수입화하고 팔고 또 재생산하고 이런 것이지만 저의 스펙은 환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돼요. 첫 번째 인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떠나 누구지? 인사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경 쓰셨구나 이런 옷을 입고 계시구나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사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분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풍성한 채용을 받게 되고 내가 여기 잡았다. 빌더스 라운지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왔는지 누가 앉았는지 아무도 반응이 없고 인식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제공도 안 하고 연결도 없으면 다음 주에는 안 보일 거예요. 다음 달에는 안 보일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낯선 자를 있는 모습대로 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설교 원칙이 이 네 가지가 헤브론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여기서 쉽게 얘기할게요. 플레이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인식하고 있고 수용받고 있고 제공해주고 있고 연결해주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이드 안에.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걸 잠깐 얘기해 될까요? 제가 들으면서 새로운 것이 좀 느껴졌는데 예전에 이런 그 밑바탕 인식하에 앱을 개발하시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죠? 개발자도 비싼 개발자를 써야 됐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일에 주로 많이 앱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앱을 개발하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수익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도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앞으로 수익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수익 논리를 떠난 공리적인 그런 목적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공공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퍼블릭 디알라지라고 그래요. 공적인
관점 안에서 사실은 공공성이 많이 지금 희석돼 있다고 약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거 살려야 된다 말을 많이 해요. 말하는 사람도 많고 뭐 주장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걸 현실로 가져와서 이게 이 분위기가 재생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헤브론 가이드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헤브론 가이드 첫날 도착 가이드 지금 80개 도시로 진출돼 있고요. 진출됐다는 게 말이 좀 거창한데 내가 그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느 도시든지 헤브론 가이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헤브론 가이드가 있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헤브론 가이드 앱을 설치한 사람, 예. 헤브론 가이드라고 하는 걸 아직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파퓰러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컨트리가 16개국, 언어는 제가 가장 많은 인원을 보고 코리안, 잉글리시, 그 다음에 에스파뇰 이렇게 같이 세 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관 파트너는 월드 릴리프라고 아시는 모르겠는데 큰 회사와 이미 전 세계로 나가는 거기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뭘 안내하냐? 도착, 정착, 3단계로 인간에게 새로운 도시에 왔을 때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님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진짜 여기 오래 살 것 같으면 집 샀을 텐데 이렇게 농담 진담 많이 쓰셨는데 헤브론 가이드를 알았다면 사셨을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정착하고 교회하고 병원, 주택, 면허, 취업, 맛집, 사람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저는 도시 속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게 저의 궁극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고 안전하게 그거 하는 것이 목적. 그래서 캘린더를 안 넣었어요. 여기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라이브로 어느 순간에 와도 어느 날에 와도 그냥 이걸로 그냥 자기가 리프레시하게 자기가 환영받는 분위기를 이런 게 있었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실제 화면 혹시 여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몇 카트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문을 들면 여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요. 지금 81개 도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등록하고 하는 건 다 무료입니다. 그냥 사용자는 다 무조건 무료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세틀에 왔다면 세틀이고, 여기 도시 이름을 쓰면은 자기 자신이 어느 도시를 갔는데 헤브론에 그 도시가 없다고 하면 거기 신청만 하면 제가 만들어드려요. 바로 거기서 만들어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PWA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앱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빌더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마디로 답을 묻지 않았어요. AI한테. AI에게 저에게 묻게 했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게 있어. 이런 거 헤브론 그거 있어.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는 개발자고 나는 기획자니까 나한테 묻고 최종 승인은 내가 항상 할게. 그 대신 만드는 건 네가 만들어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스무고개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AI가 나에게 묻고 나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나는 서술형으로 답하고 한 20번 반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면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세 가지로 좀 줄여서 말하면 불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실행 계획을 좁히는 3단계예요. 탐색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이게 워킹을 할까?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8단계에서 14번째. 그래서 당연한 전제이지만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수렴해주면 예상 기간을 좁혀갖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향 잡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스텝은 AI에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프롬프트죠. 세 번째는 화면으로 잘 만들었는지 확인 항상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고쳐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쌓고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 분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AI하고 저는 세계관과 방향은 판단은 최종 승인을 제가 항상 하고 코드와 구현하고 이런 문법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AI가 저보다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옆에 두고 같이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바꾸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잡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방향 잡는 게
AI가 강하기 때문에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갖고 있어서 승인을 받고 내가 그걸 일단 가보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AI가 맞았어? 그때 이제 뒤집어진 거야. 야, 네가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쫓아가주는 거예요. 이게 줄다리기하고 같은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고 이거 가는데 이상하게 또 가면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만들면서 추구하고 넣었다가 뺐다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지만 다른 게 하는 게 많아서 또 하다가 이제 또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토큰도 엄청나게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토큰이 다 돈이잖아요. 돈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나가지만 제가 빨리 만들 생각이 없고요. 제대로 만들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중에 들어왔냐. 여기 제가 준비한 건 없는데 어떤 생각 이상하네. 내가 궁극적으로 이제 마인 코딩을 시작했는데 내가 개발자로서의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지금 AI 공부와 이거 뭐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픈이 됐으니까 AI를 놓고 내가 나한테 공부시켜달라고 하고 AI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옛날 처음에 왔을 때 창발에 와서 개발자들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요. 너무 전문 용어들을 많이 써갖고. 근데 지금은 앉으면 어깨가 나도 모르게 끄덕거리고 맞아 그랬지. 어떤 분은 내가 막 입이 간지러워질 때도 있고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질문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고비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포텐셜이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알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어쨌거나 좀 외로 나가는데 내가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잘 그래서 뭐 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렇게 부딪히는 벽을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이 하룻밤에 실체가 되고 세계관 집시 화면으로 확인되고 80개 로직까지 앉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코드가 두려워서 미루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거고 부딪히는 벽에 대해서는 아까 금방 얘기한 거 해결하려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 자신도 만족스럽고 발전되고 그러니까 더 속도가 나고 실수가 줄어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코딩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있죠. 거기에 제가 이미 25년 목회 생활이 25년이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60이거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평생을 신앙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기술과 합쳐서 지금 환대의 마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이브 코딩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파워풀한 그런 미래가 열릴 수 있겠다. 그래서 환대 마당은 제4공간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합 이 공간 개념을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있는데 올든버그라고 하는 분이 벌써 1989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4공간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성경학자 중에 교수님한테 이걸 내가 한번 보여줬더니 자기는 이론으로만 가르쳤는데 목사님은 이걸 진짜 실현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면 발전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 사람을 찾는다. 이거는 좋은 빌더는 혼자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옛날에 박창수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맞다. 이거는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결국 사람이 그걸 놔버리는 순간 그건 정신줄을 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거를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게 나중에 미래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헤브론 가이드를 이제 처음 세상에 내놨지만 이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더 기술적인 부분을 샤프하게 해서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빌더스 라운지 멤버들이 함께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사람 이야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대로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개발의 프로세스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85개국에 진출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개발 기술만 가지고 된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김 선생님이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맺었던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게 작용을 한 거죠. 그렇죠. 제 세계관 속에서는 항상 지구촌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 지구촌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뭐 괜히 하나의 떠있는 사이버에 떠있는 거는데 전 그 신앙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요걸 하겠다. 지금 600 처음에 컨택 이걸 디플로이 퍼블리시 앱을 소개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께 몇 분 정도
것을 소개. 지금 한 20여 명이 등록해 있고요. 교회는 600여 개, 거의 700개가 등록돼 있고요. 일반 아는 그 파트너는 제가 열심으로 안 해갖고 지금 그냥 소개하고 내가 막 푸시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보통 마케팅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사실은 환대라는 것이 좀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기능이 있는 건가요? 아시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천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지만 크리스천 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왔는데 이거 크리스천 사이트네? 나 있으면 안 되겠네. 나갈 수 있잖아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종교 해달라고 집어넣으면 제가 궁금했던 네네. 건 이런 프로덕이든 무슨 프로덕이든 적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고 뭔가 이게 보통 일반 뭐든 간에 자기 아이디를 뺐어 사람 연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시작하더라도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 장치를 다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와서. 이거는 당연한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이게 결국 오프라인 그래서 제가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와.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제가 대시보드를 갖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면 딱 난 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상한 거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파퓰러해지면 그 시큐리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숙제를 받고 있죠. 저도 궁금한 거 질문 잘해주셔서 내가 얘기 안 해도 하게 됩니다. 그 발표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처음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배경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저는 궁금한 건 많지만 딱 하나 이제 제 입장에서 한다면 시간도 제한되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은퇴 및 노후 준비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 피클볼을 제가 많이 치거든요. 은퇴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가면 생활비가 많이 싸고 내가 그 받는 연금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걸로 해서 그냥 편하게 살면서 피클볼 치는 좋겠다. 아니면은 베트남 같이 동남아 가서 그런 삶을 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난 막연히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앱에 투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터레이션이 20번을 하게 되면 당신한테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 어디 해안마을에 어디를 가라 아니면 베트남 어디에 가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액티브나 이런 거는 사실 구글 치면 다 나올 수 있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추적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은 검증된 권위와 내가 믿고 맡기고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손해보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많을까? 요새 한참 뭐 어디 캄보디아 갔는데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태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사람의 커뮤니티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을 서로 보완해주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올려놓자 이거예요.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이름도 안 주고 전화번호 안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주는데 자기가 사실은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예요. 나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주고 당신도 상부상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세계관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그 필요를 알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안내받으면 되는 거죠. 헤브론 가이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현지인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커넥션 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게 한두 번 해서 이제 스토리가 여기 나중에 스토리로 현대 스토리 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화되면 개념이 되지 않겠냐. 그거 조금 지금은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시작된 개념은요. 크리스천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받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전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이런 개념에서 그들이 로마를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미국
한 도시를 뒤집어 놓고 세계 문명을 바꿨어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이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덕트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남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들을 나는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발까지는 다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그 다음 누구든지 맞닥뜨리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성수님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시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네. 써야 된다 그러면 한 1, 2페이지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다른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문제를 겪을 거예요. 고비에서 만드는 프로덕트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그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기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경우는 이런데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용적인 차원이잖아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데 멕시코를 추천해 줄 수 있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데이터의 문제하고 빌드하고 난 다음에 더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문제는 어느 빌더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눈에 확 띄는 거는 교회하고 사업체 이렇게 나눴거든요. 등록하라고. 교회는 내가 좀 익숙하니까 또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화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구다, 어느 교회 누구다 하면은 그분은 딱 바로 저를 신뢰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누구 가시는데 좀 마중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마중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 말은 제가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 시스템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선한 의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그런 네트워크,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시는 그게 실은 제가 또 다른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제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가 다 내려왔더니 다 문을 닫아두고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도 그 교회 안에서 일반 목사였지만 이게 사실 딜이 깐 거예요. 네가 교회냐? 이런 깐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오히려 불교에 날 활용해. 그래서 크리스천이었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잘못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회도 여러 사람의 모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속 깊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을 환대로 바꿔줄 수가 있대. 그럼 세상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추구하고.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들을 땐 AI라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 세계, 이제 제 사회 공간이라고 보면 오프라인에 뭔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 헤브론 가이드라는 또 AI라는 걸 통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1차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넣었다가 지금 제가 누군지를 내가 너무 확대가 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교회부터 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나 들어오지는 않고요. 환대를 제가 교회가 이름을 넣으면 당신 교회는 환대 준비가 돼 있느냐를 점검해서 이름을 그걸 많이 그래서 교회에 근데 그거는 신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시작하면은 큰 일도 안 되고요. 큰 일일수록 아주 작게 시작하고 세밀하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시작해서 퍼져나가야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갈 때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상에서 환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중동에서는요, 중동에 우리 크리스천과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극이잖아요. 이슬람 사람이요, 크리스천 환대를 역사적으로 환대 문화가 있어요, 중동에. 역사적으로 이런 들은 얘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이게 부패나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그쪽의 나라에 그때 당시 옛날에 이방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아예 그 동네 민족 전체가 죄악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손이 주먹 갈 때도 돌을 이렇게 옮겨서 한 게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이걸 따라서 공격이라고 그런 게 당시에는 컸다고 들었었거든요. 말씀하신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커뮤니티나 이게 성격이 전 목적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럼 과연 지금 당장은 걱정할 게 아닌데 나중에는 교회도 저도 지금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되게 큰 교회를 다녀봤고 성당에도 오래 다녀봤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런저런 모아서 이 뒷얘기가 더
있지 마련이라서 예. 그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다음번에는 약간 좀 뭔가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네.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커리먼트가 이게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그 스타트업 CEO와 같은 약간 어프로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의 뭐 저의 사명이라는 사명이고요. 단순히 교회 개혁 운동도 될 수 있고요. 교회적으로 안쪽에서는. 그리고 바깥으로는 교회는 약간 더 아이솔레이트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저는 이거를 끄집어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크리스찬들하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세상에 크리스찬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이거 오히려 이렇게 이거를 근데 세상 사회가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저는 해보로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대는 좋은 거 아니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다 본 사람이 제품적인 질문을 네네. 이게 그러면 하시는 게 위키피디아처럼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인지 아니에요.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처럼 이 환대를 해주는 사람과 환대를 원하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매칭 플랫폼인지 그겁니다. 아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한 번에 그러면 무너져. 지금도 마켓플레이스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이 그런 원리 안 따라. 균형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때 지금은 안 따라.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시. 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지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인지 아. 환대라는 것으로. 현대는 수요는 많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네.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이렇게 너무 더 들어가면 안 아니 되는데 현재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다 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제가 목사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전 세계 말고요. 네. 요 지금 요 플랫폼에 지금 수요 공급이 어떻게 이거는 그냥 이제 만든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저는 일단은 100개까지는 간다. 단순하게. 이 개발자들은 생각하는 어프로치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이 개념이 100개까지 가면 누구라도 걸리지 않겠냐. 만약에 우리 시애틀에 도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시애틀만 해도 1000만이 안 되죠. 700만 정도 되는데 여기 아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시애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페더럴웨이드가 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왜 페더럴웨이드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페더럴웨이드 하나 만들었을까? 이제 누가 만들어달라 만들어드려요. 일단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페더럴웨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올려달라고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려드리고 다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먼저 선점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교육은 관계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라 이거. 그래서 지금은 오픈 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처럼 먼저 시작을 네,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지금 긍정적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 호텔이라는 게 돈이 비싸게 주고 가는 거죠. 호텔에 가려면 지금 이제 이런 환대가 찍면서 내가 어디 가려면 환대가 안 되니까 돈을 많이 주고 이제 호텔에 가는데 그다음 이제 에어비앤비로 가면 좀 저렴하잖아요. 남의 집에 쑥 들어가는 게 사실 옛날에는 불가능하게 개념이 바뀐 거예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친구는 여행 갈 때 또 유스 호스텔이라고 여러 명이 자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무서우시한 사람이 같이 잤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남자 여자 같이 자는 거 있고. 네. 이게 생각이 전환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것 같지 않지만 이걸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매니아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근데 제 코멘트 하나는 네. 그렇지만 비용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도네이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도네이션 한다고? 그 자러 가는 사람도 네. 의무적으로 돈 내는 게 아니고 네. 너무 감사하면 도네이션 하고 도네이션. 그 시스템이다. 네, 그거는 환대 정신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옆에는 딜러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환대 여기에 이렇게 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타서 거기 가다가 그러면 어딜 가나 다 환대를 받는 이걸 타고 갈 때마다 만나는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다 믿고 만나는 관계. 그래서 그게 제가 생태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다른 얘기 준비된 것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모임의 취지가 빌더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업하고 이러는 것이 취지거든요. 지금 김성수님이 개발하신 이 헤브론 가이드라는 앱이 있으니까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사용해보시고 또 오늘 못다한 얘기 다른 코멘트 있으면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모임에는 짧은 발표가 3개 더 있었습니다. 서버를 스스로 복구하는 장애 대응 에이전트, 메일에서 종목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퀀트 에이전트, 그리고 빌라 AI 에이전트 개발 업데이트입니다. 각각 별도의 영상으로 이어서 공개할게요.
빌더스 라운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있어요. 시애틀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입하신 뒤에 인사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들고 나누고 함께 자랍니다. 감사합니다.